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전국 평생교육진흥원의 협의회 회장입니다. 세종시에 인재평생교육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평생교육에 담당을 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원장들의 모임체 회장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세션은 우리 평생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특히 새로운 대안이 뭘까 하는 그런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전체 패널이 우리 이수 교수님은 이제 발표자이시고, 또 패널이 4분이 계신데 3분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한 분은 그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올리면, 이수 교수님은 뭐 여러분들 아마 낯익은 얼굴이실 것 같습니다. 중앙대 교수님이시면서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관한 하여간 제1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이시죠. 그다음에 변종임 우리 평생교육 국가 단위의 기관으로는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교육의 정책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변종임 본부장님이십니다. 또 그 바로 옆에 일본의 토요오카 대학의 부교수님이신데 히고 코세이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제주의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의 원장님이시면서 저희들 17개 시도 원장님들 중에서 가장 발언권이 세신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다음에 화상으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네스코의 평생교육부의 프로그램 전문가이신 알렉스 호엘 씨가 함께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소개 및 연사 소개는 마치고 바로 이수 교수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2021년도에 제주 포럼에서 한번 발표하고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오늘 주제는 제주에서 주신 평생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이번 주제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UN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교육 부분으로 제 생애사입니다. 아마 제가 60년생입니다. 60년대는 유엔이 제정한 디벨롭먼트 디케이드, 개발연대, 그러다가 2000년은 새천년 개발 목표 MDG, 15년부터는 인천선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마가렛 미드 박사 이렇게 얘기했죠. 50년대 그런 명언을 말을 했어요. 태어난 세상은 살아갈 세상과 다르고, 살아갈 세상은 죽을 세상과 다르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3번 살게 된다. 그러니 평생 학습하라. 저도 보니까 개발연대, 새천년 개발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 3번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용어는 영어로는 디벨롭먼트이지만 우리말로는 개발도 있고 개발도 있고 발전도 있고 심리적 발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디벨롭먼트 단어는 하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 분석을 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발전, 그리고 저 코드를 가장 잘 실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불과 5,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발전은 대한민국의
Great Long March, 대장정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불과 남은 시간 7년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목표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은 외람되지만 실패한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2030년 되면 새로운 발전 목표를 또 만들 겁니다. 다만 MDG와 SDG의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를 포함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 그리고 사회 분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환경을 포함한, 그래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발전 목표는 SDG 17, 그 중에서 169개 중심으로 시정을 펴는 데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주 포럼의 목적이 뭐죠? For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 우리는 SDG를 보면 위에 지구 환경으로서의 플래닛, 경제 번영으로서의 프로스페러티, 사회 발전으로서의 피플, 이것만 생각하지만 하부 구조를 구성하는 SDG 16번과 17번은 파트너십과 피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제주 포럼의 이념은 상부 구조, 위로서 경제적 번영과 그다음에 평화적 평화, 이를 통해서 제주 포럼의 그 양대 정신도 지속 가능성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SDG가 17개라고 하지만 코어는 퀄리티 에듀케이션인 양질의 평생교육.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은 4번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속하지만은 나머지 16개를 이끌고 가는 종주마이자 또한 초연결자이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함부르크에 있는 연구원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교육이 갈등, 시간 부족, 환경저하, 경제 위기 포함해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우린 그 중에서도 4번 하면 4번으로만 기억하지만 실은 1번부터 17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잘 나가는 시와 서울 어느 구에 시정이 전부 SDG 1번부터 17번으로 시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문의는 SDG인데 속은 그냥 일반 행정이더라. 그런 점에서 저는 169개 세부 목표까지 그 지표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SDG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은 이 목표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SDG 중에서 4A와 4B, C를 잊어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려면은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분께서는 SDG가 나오기 전에 MDG였습니다. 그때 썼던 것이 뭐죠? 국정 슬로건이 녹색 경제였습니다. 녹색 경제 이념은 그린 투 골드, 어디서 본 것 같죠? 굿 투 그레이트를 살짝 패러디 해가지고 그린 투 골드로 바꿨습니다. 왜? 저 앞에 그린은 달러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달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린 노트. 왜? 달러는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이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이것이 번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린 투 골드. 그래서 앞에 그린은 환경이요, 뒤에 그린은 달러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22분 남았기 때문에 최근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회가 토요일 날 공주대학교의 한국평생교육학회의 주제가 2021년 11월에 발간된 유네스코의 이 보고서입니다. 우리 학회의 주제명이 이겁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의 학습. 이 보고서 7장 제목입니다. 저보고 카피를 쓰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의 공간, 서로 다른 시간, 공간, 인간에서의 어떤 학습. 왜 인간을 빼먹었을까?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인간이야말로 이 보고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왜 모였느냐 하면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과 계시지만 국장님이 결제할 때는 기한 다 안 읽습니다. 제목만 읽습니다. 첫 문장만 읽습니다. 보고서도 첫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보고서의 첫 문장 5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지속 불가능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꿀 것인지. 이것이 그러면서 보고서의 제목은 우리의 미래들에 대해서 상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부제가 더 유명하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하면서 기본 원칙으로 평생학습으로의 교육권 확장과 공동체로서의 교육 증진 천명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한 문장 이겁니다. 리이매지닝.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평화, 번영 이것 자체도 상상을 새롭게 하라. 이건 아마 저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디즈니랜드는 상상의 나라라고 하지 않나요? 그 월트 디즈니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렇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사명 선언문은 세상에 상상이 남아있는 한 디즈니랜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 평생교육, 세상에 상상이 남아있는 한 K 평생학습은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이제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한 김대현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때 좌장을 했었습니다. 미래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각기 다르다.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참 국장님 여기 보니까 뭐지? 액팅 투게더죠. 참 정치가 무섭습니다. 저번 정부에서는 다 더불어라 그러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투게더를 어떻게 번역하죠? 함께. 이 액팅 투게더는 사실은 국장님 어디서 나온 거였냐 하면 7, 8년 전에 포럼의 제왕, 세계경제 포럼의 주제가 액팅 투게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세계경제 포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한다. 그게 세계경제 포럼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슬로건을 낸 거는 제주 포럼이 포럼의 제왕의 자리인 세계경제 포럼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런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라고요? 투게더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번제보다는 부제입니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개혁. 이제는 선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로운 사회개혁. 어떤 면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루스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긴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님이신 김종선 국장님께서 다녀오신,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계경제포럼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언명이 이른바 말레카시 선언. 말레카시는 모르지만은 여기 커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샤 커피. 그 아라비카 커피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말레카시 선언도 결국은 SDG 4강령의 체크였습니다. 결국은 컴피니티어 7도 그리고 유네스코는 그렇습니다. 보고서 뭐가 하나 딱 선언 나오면 모든 것을 그걸 중심으로 엮어집니다.
그레일 리포트 이것도 뭐 번역 안 해도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그제큐티브 썸머리만 요약만 번역해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이 그레일 리포트의 핵심은 민주시민교육이었습니다. 이제 대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님의 이 말씀도 어디에 있느냐면 유네스코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안, 함께 그려보는 교육의 미래,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간지에 실려 있습니다. 얼마나 간지로 채택됐다고 하면 거기에는 대개 간디 선생, 인도의 위대한 영혼 간디, 또 성인교육 하면은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이리. 근데 이분이요, 초기에는 급진론자였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약간은 낭만적인 그런 글체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는 남녀 모두가 교육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창조하고 꿈꾸고 상상할 필요성을 느낄 때 교육적인 곳이 됩니다 하면서 도시는 곧 우리고 우리는 곧 도시입니다. 곧 도시가 교육이요, 교육이 곧 도시다. 도시가 우리를 교육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점에서 이러면서 이분 글을 그러면서 그 유네스코의 제일 중요한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평생학습관이라는 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 전체가 교육이다 하는 이러한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보다는 이번 정부는 글로벌도 로컬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글로컬.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이 만나는 만남의 장이 바로 제주 포럼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의 부활.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확산시키는데 1등 공신은 실은 교육자가 아니었고 현대그룹을 창시한 정주영 회장님이 이 사업의 후원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란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컬의 재발견, 이런 차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성인교육에서는 지역사회 교육을 개인 중심이냐 사회 중심이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우리 미래가 다르고 우리 제주의 생태계가 다양하듯이 성인교육도 이렇게 스펙트럼에서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적인 정권 쪽에서는 유형 3쪽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보수적인 때 쪽에서는 유형 1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성인교육은 진자운동처럼 좌로우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세계 이념은 리프킨이 말하는 것처럼 공생, 공영, 공존. 지역 평생 교육은 이제는 어느 노선을 쓴다기보다는 이건 것 같습니다. 리프킨의 말처럼 미래와의 공생, 일터와의 공영, 사회와의 공존. 이러한 코이그지스턴스라 그러죠. 이것을 그런 점에서 우리 제레미 리프킨 선생은 우리 평생교육 쪽에서도 이번에 새로 내놓은 책이 이거지. The Age of Resilience, 회복 탄력의 시대. 제가 서울시에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민주당 쪽에서는 다 더 시리즈입니다. 더 시리즈. 여기도 뭐죠? 여기도 민주 쪽인 것 같습니다. 베터. 사실은요, 이거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 Building Back Better.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더 나은 미국 재건, 이것이 3B였죠. Building Back Better. 여기도 뭐가 있어요? Better. 그래서 여기서는 더 질 높은 학교 교육, 더 평등한 출전. 그런데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그 다리는 공존의 미래 교육,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교육,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교육, 인간과 기술의 공존. 그러면 인간과 인간은 저것은 뭐죠? people. 인간과 자연 저것은 뭐죠? planet. 인간과 기술 저건 뭐죠?
프로스페러티. 그래서 3P를 접목시킨. 그래서 그 SDG의 5P는 플래닛, 피플, 프로스페러티,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는 파트너십과 피플을 하는데, 이걸 가장 잘 써먹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에 남방 독트린 할 때 이 5P를 적절히 구사해가지고 남방 독트린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DG 5P만 적절히 구사해도 좋은 전략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서울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공존의 시대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때만 해도 미안합니다. 너무 라떼 얘기만 해가지고. 야, 너 좀 대학에 그 2003년에 갔더니 교육부가 그 정부 광화문에 있을 때 기획실로 갑자기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기획부 실장으로 앉히면서 교육부 창구 역할을 하러서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벌벌벌벌 떨면서 교육부를 못 가는 게 시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은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한강다리 건너까지 어바다 노도 못 가, 걔들 손목 잡고 같이 가야지만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쓰는 말이, 아유, 우리는 파이프가 안 박혀 있어가지고요. 그게 무슨 사고라고요? 파이프라인 사고입니다. 중앙정부 부처는 어디에 파이프가 박혀 있으면 이게 컨트롤 사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뭐지요? 아침에 저는 집 문 열고 나가면 뭐가 있느냐면 집사람이 주문한 식자재든 모든 걸 다 그냥 온라인 구매해서 그거 타고 와 있어요. 그런 것은 뭐라 그러죠? 플랫폼. 지금은 이제는 그 파이프 좋지 않습니다. 수도가 새면 물 다 빠지고요. 오히려 이 세상은 뭘로 바뀌고 있느냐면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핀란드에서 잘 나가는, 거기 핀란드, 네덜란드 하면 사회적 혁신이 가장 잘 되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플랫폼 싱킹입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트 바우만 돌아가셨지만 우리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폴란드 사회학지만 탄압을 받아서 영국으로 이주한, 지금은 이분의 원서보다도요 절판된 번역서가 더 비쌉니다, 국내. 그럴 정도. 근데 이분 전 다 읽어봤어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아마 요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게 공간이고 시간이고 이렇게 붙박혀 있는 고정된 사고였습니다. 고체적 사고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읽든 안 읽었든 한국 사람이 도덕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마디는, 아마 우리 원장님 뭐죠? 도덕경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상선약수. 그겁니다. 상선약수. 우리가 이 플랫폼 시대에 따라가려면 흐르는 물과 같아야 됩니다. 사랑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례사에서 나오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런 세상, 그런 사랑은 없다. 사랑도 뭐라고? 리퀴드 러브. 조금입니다. 리퀴드 러브. 하물며 교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돼서야 쓰겠느냐. 그것도 평생 교육인데. 제가 정치에는 색약입니다. 왜 우리 교육은 조변 석계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까? 늑대와의 침울이라는 그 영화 안 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걸 패러디 한다면, 야,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와 춤을 추지 않으면, 너무 멀면은 춥고, 너무 가까우면, 정치와 너무 가까우면 다음 정권 때 깜빵 갈 것 같고, 너무 가까우면 되고, 너무 멀면 춥고, 그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포용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어느 날 사라지고 다 동행으로 바뀌더라. 저번 정부에서는 현안 문제 해결, 현안이라던 이번제는 다 난제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그중에서 하나 꼽는다면, 저번 정부에서 민주시민교육 엄청 강조하더니 이번엔 다 직업교육으로 하라.
저번 정부는 다 거버넌스라고 그러더니 제가 말하는 뭐라고요? 플랫폼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부에선 벽 허물기를 강조하는데 허문 다음에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번 정부의 그 패러다임이나 보면은 아직도 공교육 이걸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점에서 허물기를 넘어서 평생교육의 모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면 좌우 가로와 세로가 통합되는 것, 이것이 그 평생교육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새로운 대안은 평생교육을 정석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대학으로 말하면은 우글탑이었습니다. 서팔아 가지고 정말로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 그랬더니 대학 왔더니 철학과 교수님이 총장이었는데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행정학과 교수님이 총장님이 됐을 때는 행정과 형으로 해서 관료주의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교수님이 총장님이 됐더니 CEO, 돈 벌어와. 그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주식회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념적인 5세대 모델은 인게이지드 유니버시티, 지역사회 참여형 대학. 그래서 이번 정부는 모든 것이 지산학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정부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통해? 도약. 도약을 뜻하는 사업, 영어 단어가 뭐죠? 선라이즈. 저번 정부에서는 다 경남 쪽에서 시작했던 RIS 사업, 대학 플랫폼 사업, 리스 사업이었죠. 거긴다가 리스가 그 이번 정부에서 그게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거기다 엔드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탁 뭐를 만들었어요? 라이즈. 그러니까 뜨죠. 이게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즈의 4대 모듈 중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직업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부에서는 다 뭐죠? 특구입니다. 발전 특구, 기회발전, 교육발전. 그래서 시작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개발연대 디벨롭먼트. 이번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디벨롭. 그래서 그 당시 경제학은 발전경제학, 행정학은 발전행정학, 교육학은 뭐였죠? 발전교육론. 그게 60, 70년대를 풍미했던 이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뭐예요? 기회발전과 교육발전,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적어도 앞 3년만 저도 교육발전 특허 연구를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핵심 4대 특구와 평생교육이 나는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제가 뉴욕타임즈 말을 맨날 읽으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 국어 선생 출신이라 가지고 영어를 못하는, 미안합니다. 국어 선생이라 영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보고 맨날 이제 뉴욕타임즈 말 그러니까 돈을 좀 구독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를 해주면서 좀 보수적인 신문 좀 읽어봐. 그래서 거기서 한번 봤더니 그 이스라엘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스라엘군 6명이 6명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1명만 전사했대요. 국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만큼, 왜냐면 인구도 적고 뭐 하다 보니까 사망한 것을 언급하고 이분이 이런 명언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제껏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배우고 또 배우는 것. 역시 참모총장답게 그냥 간결하지만 힘이 있다. 즉 평생학습은 실수로부터 실수를 줄이고, 즉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게 평생학습이구나. 그래서 저도 늘 잘못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우리의 개인의 실수와 조직의 실수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면서 일터나 직장의 어떤 공영, 어떤 공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이구나 하는 새로운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그 쟁점이 새로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만 아까 소개는 드렸기 때문에 바로 토론 진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구평원의 변종입니다. 서귀포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뵈서 더욱 반갑습니다. 서귀포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오면서 예전 생각이 잠깐 났었어요. 2001년도에 평생학 도시 지정 사업 처음 시작했고 2002년도에 제주시가 자치실 때죠. 제주시가 평생학 도시가 됐고 2003년도에 서귀포시가 평생학 도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평생학 도시가 10개 미만인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했고 또 초기 멤버들이시라서 그 열의가 대단했어요. 그때 제주에서 평생학습 도시 사업하면서 평생교육 바람이 일었고 또 지금까지 20여 년간 굉장히 많은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공존, 공생, 공영의 가치 전제하에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나아갈 방향을 말씀을 주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가 평생학 도시 사업을 해오면서 이룬 성과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재구조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늘렸고 그래서 평생학습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평생학습 참여한 시민들이 다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 돼서 지역사회 학습 시민들로 자리 잡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평생학습 도시라는 사업이 가져온 성과는 지역 주민들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지역에 환원하고 하는 그 경험치들을 우리가 쌓은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습 기회를 증진시키는 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학습 도시들과 또 17개 시도 진흥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정도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다들 열심을 냈어요. 어떻게든 학습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 원고에도 썼지만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플랫폼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광역진흥원을 플랫폼으로 시군과 대학과 기업과 이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교육 기회를 처음 제공할 때부터 나중에 그 기회를 통해서 학습한 시민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같이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라이즈 사업도 마무리에 말미를 주셨는데요. 라이즈 사업에서 세 번째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게 우리 평생교육의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같이 맞닿는 부분도 있다면 광역에서의 이 플랫폼은 어떻게 구축을 해야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기대하는 지역사회 발전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라이즈 사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은 대학과 지자체 연계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산업도
고도화시키고 지역 생태계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도 높이고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한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지향하는 점이라면 우리 평생학습에서 갖고 있던 경험해왔던 경험치들을 이제 이 전 국가적 사업을 하고 있는 광역의 라이즈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라이즈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판에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예시로도 나와 있어요. 오늘 그리고 시도진흥원 원장님들 모이셔서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같이 또 고민을 좀 해주시는 모습도 봤는데요. 저는 우리 시군과 함께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그 경험치를 그러니까 지자체들과 함께 시군구의 우리 평생학 도시들의 그 경험치들을 그리고 대학과 기업의 협력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체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역할과 기능을 좀 명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길 바라면서 이게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 사업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는지 어려운 부분은 누가 무슨 역할을 하고 거기서 나온 성과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갈등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가 갖고 올 그 결과치도 그 성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플랫폼, 평생교육의 플랫폼을 광역 중심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때 기초와 대학과 지역의 산업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공히 나눠서 추진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좋은 학습 기회를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그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같이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일들을 같이 좀 더 또 추후에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 본부장님의 그 키워드는 역시 거버넌스 구축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수 교수님 말씀하신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게 다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거버넌스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게 또 새로운 대안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생애 학습이라고 그러죠. 평생 학습을 쇼가이 가쿠쇼의 의미인데 맞다. 히고先生、日本ではどうですか。障害学習の目標とかやり方など発表お願いします。 네, 반갑습니다. 일본 토요카 단기대학 죄송합니다. 네, 일본 토요카 단기대학에서 온 희고 고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뭐 중앙대 이수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건주대학에서도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도 연구하면서 지금 귀국해서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 교수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2030 그 지속 가능 발전 위제의 제 25항에 선, 나이 그리고 인종 또는 그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 도착민, 듣기 취약한 상황의 저항, 아동과 전능 기회 활용과 완전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돕는 평생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시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SDG 슬로건이 Leave No One Behind,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은 거
란 슬로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동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목표는 SDGs 4.5에 나와 있는 교육에서의 양성 불평등 해소라든가 아니면 취약 계층의 평등한 교육 접근, 그리고 SDGs 4.6의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 선출 보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능력 강화를 학교 교육만 아니라 평생 학습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교육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SDG 4.7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입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과소화 등 평생 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과제를 받아 앞으로 평생 교육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커뮤니티 만들기에 참여해 가기 위한 평생 교육의 배움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배움과 경험에서 시작하고 배움과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연대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공통되는 지역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상호 간의 유대와 연대,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관계성 형성, 그리고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지역이 증명한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함께 배우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상호 인정하고 자신이 지역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긍정감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해 애착과 자부심, 그리고 소속감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스스로도 당사자로서 더 나은 지역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평생 교육, 지역 사회 교육을 기반으로 한 사람 만들기, 이거는 자주적, 자발적인 배움을 통한 지적 요구의 충족, 그리고 자아 실현, 성장, 그리고 유대 관계 형성, 주민의 상호 학습을 통해 유대와 연대 의식이나 주민들의 유대 연대 강화, 그리고 지역 만들기,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지역의 미래상 고민하고 실현시키려고 시도하는 위협 환기, 그리고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과제 해결의 선순환, 지속적인 배움과 활동의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책으로서는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만들기 추진하고 다양한 주제 간의 연계 및 협동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인재의 폭넓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공간 확보와 배움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평생 학습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려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체를 연결시키는 거점, 그리고 새로운 연대와 유대를 만들어가는 공간 창출, 다양한 지역 과제 해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집약하여 지역의 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협동의 기반, 이른바 아까 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플랫폼, 그리고 인재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지역 과제 해결 학습을 추진할 때는 일본에서는 지역 밑에서 공민관이 있는데요. 그런 시설 같이 뭔가
앞으로 그 지역 커뮤니티 유지 활성화를 공헌하고 그리고 사회 변화 대응하는 학습 기회 제공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가 마련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해결 학습에 있어서도 지역 과제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지역의 과제를 밝히고 해결에 추진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으로서 지역 지도에 위한 해결 학습, 과제 해결형 시설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지도에 위한 과제 해결의 관점에서 물론 그런 시설 거점이 되는 시설에서 다음 세대, 그 지역에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세대, 근데 특히 평생학습에는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지 않는 물론 일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이 포함해서 다세대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발표 이제까지입니다. 우리 그 희고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를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제가 일본에서 잠깐 한 1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평생학습의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었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한 20년 전 얘기라서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희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 그 일본의 어떤 지역 만들기, 고향 만들기, 사람 만들기, 일본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역 만들기가 우리 평생교육의 또 다른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바로 우리 고승환 원장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주의 평생교육을 직접 지휘하고 계신 원장님이십니다.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고승환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평생교육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평생교육.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평생 배운다. 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배운다. 그런 이제 의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고대 철학자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배운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든 이 평생 교육의 라는 이 패러다임,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이수 교수님께서 하나의 평생 교육의 그 역사적 패러다임과 스펙트럼을 한 편의 영화처럼 쭉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폭의 영화처럼 잘 이해가 왔고 충분히 또 이해를 했고 또 더 재미있던 것은 더 시리즈.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들을 하는데 더 시리즈를 붙일 수 있는 팁 그런 거 좀 아이디어 있으면은 더 무엇 그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저 토론을 본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생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것의 함정을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 본질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하면 지속 가능 사회, 지속 가능성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 better world, 좋은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 중심의 사회를 지속 가능 우리가 시켜야 된다든지
불평등 사회의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한다든지 또 엘리트 교육을 우리가 지속 가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지속 가능성의 의미와 우리 이제 평생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걸 통한 어떤 지속 가능 사회. 그래서 이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엔 SDS의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은 굉장히 우리가 진짜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의 다양한 사업들을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담고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적에 좀 굉장히 진지하고 그 의미성들을 잘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이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에서 강조했듯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환경, 문화, 교육 등 그런 분야에서의 이 통합적 성격을 이제 실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양한 사회 주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합의해 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 교육도 있고 대학도 있고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는 또 진흥원 차원에서의 어떤 방식과 주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토론을 하면서 뭐 구체적인 어떤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역 평생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의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서 여기 저쪽 위쪽 노타리에 그 플랜카드 하나를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네. 거기 플랜카드에 그 글귀가 뭐냐면 그 생각은 현실이 되지만은 실천은 역사가 된다. 네. 그런 이제 그 플랜카드 문구를 봐서 그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좋은 그런 이제 의견과 이제 전략들을 모색하고 공유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실천하는 몫은 물론 이제 광역 지자체의 몫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사회, 마을 단위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이게 함께 오늘 강조한 이 함께 이거를 밀어야 중앙정부도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대하고 이제 그러는 차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구조 그런 의미에서 가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제 각 광역 단위에서 진흥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했지만은 더욱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역 각 단위에서 그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과 그 기본법과 그 협의회와 그 우리 평생교육법 간의 그 연계성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 발전 그 기본법과 우리 평생교육법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그 아까 이제 저기 이수 교수님도 발표했지만은 평생 학습으로의 교육권 확장과 그다음 공공재로서의 교육 증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회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 교육을 단순한 사업으로의 아니고
사회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이걸 사회 투자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여기에 대한 이제 재정적 투자를 아낌없이 할 이제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강조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은 역시 이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이거를 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교육 이 전문가, 교육 행정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효율성 있게 실용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행정 단위에서의 교육 행정가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양성을 해야 되겠다,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RIS 사업들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각 시도에 지자체 담당 부서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그 교육 행정가를 적극 이제 충원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만 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화상으로 그 유네스코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우리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사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그 당초에는 미스터 코데라라는 분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했는데 업무 사정상 알렉스 호엘 씨라고 하는 분으로 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자료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미스터 호엘, would you give us your opinion about UNESCO life learning program? Especially, I wonder your capacity building package for UNESCO learning series. Let give us your opinion. Okay, thank you very much. It's very nice to see you and to be able to join you online. And thank you for the intervention so far. I was listening intently, and all those points highlighting the codependency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felong education, I think is really at the heart of our work. Also, the last speaker there highlighting th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areas of jurisdiction between national, provinci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for lifelong education. I can respond to some specific points. So I heard the question there about this package or capacity building offerings for learning cities. I do also have a presentation which I would share now if that's okay, if there is still time. I'm just conscious of not speaking for too long, but I hope that you can see this clearly. If there is any issue, please interrupt. But I just put together some information on some of our flagship activities that I think are particularly pertinent to the topic of the Jeju Forum. First of all,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our work, I'm speaking to you from the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in Hamburg, Germany. We are a global center of excellence for lifelong learning. And we are the only organization within the UNESCO family with a specific mandate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The history of the Institute goes back to 1951. It was established initially as an institute for education and then later transformed into a fully fledged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Most of our work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nd over the next few years as well center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So, of course, through lifelong learning, we are touching on all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t primarily SDG 4 on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as has already been mentioned, I think, by a few speakers, lifelong learning or lifelong education is truly lifelong, from birth right through to the end of life. It is life-wide, covering different spaces and areas of education, and through different modalities, so formal education as well as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 wanted to briefly introduce a flagship publication, because I think this touches on some of the conceptual discussions that I've been listening to in the past few moments. 2 years ago now, we published 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a handbook, which is a tool for policymakers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the local level. On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but two, to also understand some of the ramifications for policy making and some of the features of effective lifelong learning policies. And then to move down to the level of implementation and to see some of the policy levers and various different aspects of policy infrastructure that are needed for lifelong learning to be promoted, and for an education system to transform towards lifelong learning. Just very briefly, this was a response to a growing demand from UNESCO member states, asking questions about lifelong learning. I know in the Republic of Korea, you have a long tradition, a long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also as highlighted earlier in Japan. But for much of the global community, this has been in recent years quite a new concept. So we wanted to produce a guide that would help education stakeholders to become more aware of what lifelong learning involves. And just a brief overview of the structure. This handbook is available online through the UNESCO platform. But as I mentioned earlier, we have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concept and lifelong learning as an integrate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n we move more to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n implementation. And finally, at the end, which I think is of particular interest maybe to today's event, the fourth and final chapter is looking at the local level and the process of building a learning city, with lifelong learning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This is just to show that all of the content of the handbook and the work that we do is tied to, of cours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I mentioned earlier. So the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just to mention that in my work, I am operating at the national level, and I am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workshops with countries primarily across Africa and Asia to develop national lifelong learning policies. But also I'm working within the team at the local level and coordinating some capacity building opportunities for members of the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And so often we're trying to foster a dialogue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local level, which I think was alluded to earlier by one of the previous speakers, that there has to be a continuous dialogue between the various levels for the lifelong education or learning system to function effectively. And the network then has been in existence now for 10 years and is designed to support and improve lifelong learning in cities around the world, all world regions, as well as to foster partnerships, provide those capacity building opportunities I mentioned, and to develop instruments that help with the process of monitoring the construction of a learning city. There's a holistic approach to lifelong learning at the local level, epitomized by the work of the UNESCO GNLC. You can see here we're looking at all spaces within the city, various forms of learning, a focus on quality. And the network continues to grow. So with each cycle of membership, the number of cities continues to increase. And this year we just took in a new batch of member cities
meaning that the total number is now 356 members, an increase from 292. We now cover 79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f we take the population of all members, we're looking at just under 400 million people. In terms of distribution, as of course you will be aware, there is a very, very strong tradition of the Learning City model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also have a very, very strong trend towards Learning City development in Europe. But increasingly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 a lot of momentum building in Latin America, the Arab states, and in parts of Africa. We work across different themes. I just wanted to highlight in the next few minutes the work that we're doing on the topic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I know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one of the central themes that is being discussed today at the Jeju Forum. And a lot of this information that I will provide is part of the capacity building offering that we make to members of the network. So I appreciate the question earlier about the capacity building package and framework that we have for members. And I want to highlight this work on ESD as being a core component of our capacity building work. So number one, we have a working group. So we have a thematic working group of member cities in the network focusing on ESD. And they meet regularly to exchange updates, to exchange good practices,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to organize thematic meetings and webinars, and to build on the work featured in a publication that we put together a couple of years ago on ESD implementation in learning cities. I just want to highlight examples from two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One being the city that I am in right now, Hamburg, Germany. Hamburg has really taken its work at the local level to the international arena and has shared really valuable insights on developing a local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ESD with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Because in Hamburg, Germany, there is a strategy or a framework in place called the ESD Master Plan 2030, which is designed to foster climate change education at all levels of the formal education system,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some aspects of non-formal education, and to promote informal or non-formal as well as informal learning across the city, across diverse spaces around the city, to encourage climate change awareness and education for climate action. For example, in school playgrounds, in parks, in public spaces where local people gather. So this is really quite an inspiring initiative, this ESD Master Plan 2030, ti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so we give the city of Hamburg a platform internationally to promote this work. Another case, I'm only going to share two because I know that time is limited, but the second case is from Morocco, the Kingdom of Morocco. This is Chef Chaouen, a very, very active member of the network for several years now. And Chef Chaouen has a very inspiring initiative called Energy Info Center, which is responsible for educating citizens in how to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practices, conserving energy, using more renewable energy sources. It covers topics such a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 use of solar energy, and much more. And there's a lot of emphasis on a multi-stakeholder approach. So I think earlier one of the speakers referred to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s that are needed for a successful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so all of these examples here on ESD really rely on a multi-stakeholder approach. And I think on this topic, it's particularly pronounced when we're looking at education, energy, the labor market, social inclusion, gender equality, all of these different sectoral priorities that need to come together under the umbrella of ESD and lifelong learning. Our upcoming activities, I just have, I think, two or three more slides to share with you, and then I'll stop. Our upcoming activities, we're developing a collection of inspiring practices on ESD and climate action. We're developing also a module on promoting ESD at the local level, which will be available to all members of the network and beyond. And this is a central component of the capacity building package that we offer. An upcoming learning module on promoting ESD. We're also developing guidelines, and we're setting up now, we'll be piloting very, very soon an online community of practice, which will be an online space open to the network to engage on this topic as well as others. We're now, in addition, a few months into a webinar series. We're organizing monthly webinars on the topic of ESD with a slightly different topic every webinar. This is on the third Wednesday of every month, and it's leading right up to December. Because in December, we will organize our next bi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which will have climate action as its overarching theme. And finally, within UNESCO more broadly, so not just the work of the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but across UNESCO,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 And we, as an institute, are participating along with many other partners, dealing with topics such as greening schools, greening curricula, greening communities, and greening teacher training systems. So this is something that is happening across UNESCO and is a priority for the organization as a whole, with obviously resonance at the local level. I'll finish there. I wanted to really shine a spotlight on our work on ESD, given the Jeju Forum's focus on sustainability, but I'm happy to talk more broadly about our work in lifelong learning,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policies, and yes, respond to any questions during the discussion. So thank you very much, and back over to the moderator. 네, 감사합니다. 그 역시 유엔도 그 뭐 전 세계적인 아마 흐름일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 우리 평생교육도 그 중에 하나로 돼 있고, 우리 특히 호엘 씨가 유네스코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저도 그게 사실 내용이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바로 지정 토론은 마치고 자유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한테 10분 정도 시간이 할애돼 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그 질문을 주시거나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질문 주시고, 혹시 우리 지정 토론자 중에서도 지금 우리 미스터 호엘 씨도 같이 이렇게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다 아셔서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눈빛이시네요. 대표로 우리 구 원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저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발표를 아주 감명 깊게 해주신 저기 이수 교수님께 아까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더 시리즈 관련해서 우리 그 광역 자치단체들이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 더 시리즈에 들어갈 만한 뭐 새로운 어떤 좋은 네, 그 아이디어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 정책 분야나 이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보고 이 참모 역할을 하라면 더는 접을 때가 되었다. 제 관점이 이렇습니다. 너무 시효가 오래 지났다. 한 10여 년 전부터 더 시리즈가 나왔다. 왜냐하면은 그 썼던 의미는 more, 더 우리 한국 의미로는 more, 더 많은 그것도 되지만은 요 옆에 호텔 이름이 신라 호텔이 영어로 어떻게 돼 있죠? 더 신라. 영어로 정관서 더가 붙습니다. 더 신라. 그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호텔은 많지만 정말 호텔다운 호텔, 유일무이한 호텔은 신라 호텔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더 신라. 그래서 중의적 의미로 쓰는 게 유행이었던 10여 년 전에. 두 번째 그것을 쓸 때의 위험은 교육과 정치는 스펙트럼이 넓다. 절대로 어디 가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진보가 있으면 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를 많이 쓰는 데는 되게 진보 진영입니다. 민주당 이름을 줄여서 뭐라 그러죠? 더민주당. 근데 원래 그것은 뭐에 더불어민주당의 약자가 더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때는 더자는 조심하라.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가 경기도 김동연 시장님께서 저 도지사님께서 저기 출마하기 전에 그쪽에 그 경제계 사이트에서 일할 공약 개발할 때 뭐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분의 경기도는 이것은 저 슬로건이 민선 8기가 기회의 중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이겁니다. 기회. 그래서 슬로건이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시리즈가 뭐라고요? 프레시하기보다는 진부하다. 그래서 정책 슬로건을 개발할 때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은 진부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은 약효가 다 됐다. 그래서 우리 시도진흥원 쪽에서는 앞으로 플랫폼 세상이면 잘 나가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우리 국내 쿠팡이나 이런 것을 좀 본받아 가지고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런 거버넌스를 좀 더 발전시켜서 시민사회에서는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번역하죠. 우리 남궁영 좌장님 말씀처럼 그 거버넌스는 협치라고도 번역하고 네트워크 또 행정학에서 제3세대에서 쓰는 그러한 것을 볼 때는 우리도 좀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플랫폼 개념 모델에 입각해서 한번 그런 것을 우리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지산학 그 컨셉이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거버넌스를 버리자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에 좀 발전된 아까 우리 변정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적 거버넌스 그것이야만 하는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교육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교육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저는 용산역에서 주로 노는데 거기는 뭐 기차만 타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서 그 영화도 거기서 보고 쇼핑 백화점하고 이마트도 거기에 있고 아마 평생교육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쪽에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우리 발표자님 호엘 선생님께서 배운 것은 그리닝. 우리 이것을 유럽 쪽이나 평생교육 쪽에서 또는 경제 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리닝 스킬 그리닝 뭐 이런 평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닝이 경제 사회적으로 아마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행이든 흐름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한물간 녹색 경제의 부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대세는 그린 마케팅으로 간다. 그린 스킬링, 그린 이것을 우리 호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이크 홀더스. 이것은 우리 호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계 경제 포럼의 DNA는 스테이크 홀더스 캐피탈리즘. 영어로는 쉐어 홀더스 캐피탈리즘.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프로핏, 이윤을 위한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고승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쉐어홀더스 주주의 프로핏을 반영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스의 그러한 그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프로핏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프로스페러티라는 말을 썼을까? 다 이것도 스테이크홀더스의 폭넓은 관점이다. 그것이 우리의 DNA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플로우에서 질문 혹시 준비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면 저는 희고 선생님께 우리 한국말 더 잘하시는 희고 선생님, 일본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겪는 애로는 이제 우리 평생학습의 참여자들이 젊은이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의 젊은이들 좀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물론 뭐 고령자들이라든가 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원래는 뭐 육아 사업이라든가 뭔가 젊은 엄마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막 그거를 여러 가지 지역 과제로 연결시키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참여하는 거는. 그러나 지역에서 뭔가 활동하는 문화 활동이라든가 지역의 지역 만들기, 그 부분에서는 많이 젊은 세대도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사회 교육이라든가 평생 교육, 생학습이라든가 연결시키면서 하면 아마 일본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직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곳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교육 내용으로 접근하면 젊은이들이 별로 그 관심을 못 끄는 내용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의 어떤 차세대 주인공이라고 하는 지역 만들기 개념에서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당신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을 이렇게 접근하면 좀 참여 의지를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관련해서 저는 이제 충북 충주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지금 생각이 나서요. 충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충주 이제 교통대학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파트너십 갖고 사업을 하더라도 편한 곳하고 하잖아요. 우리 바운더리에 있는. 근데 사실 학습관이 대학하고 학습관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충주시 평생학습관이 지역에 있는 교통대학하고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했냐면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그 지역 정주의식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끝나면 다 집에 가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지역의 정주의식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젊은 그런 역량과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충주시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 마을들이 있어요. 무슨 마을 무슨 그런 마을 브랜드 로고를 이 충주시 교통대학에 있는 학생들, 디자인과 학생들한테 로고 개발 사업을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충주시 예산으로, 그 대학은 디자인과 학생들의 작품으로, 그리고 그 로고 브랜드, 마을 브랜드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왜 도토리 마을인지 왜 무슨 마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특산품이 뭔지도, 그건 누가 알려줄 수 있냐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라고 컨소시엄으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지역학주로 공부하셨던 그런 학습 동아리 멤버들과 이 대학의 젊은 청년들을 엮어주고 같이 마을을 다 다니면서 그 마을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걸 다 공부한 친구들이 그 로고를 다 개발을 했어요. 그 로고를 개발하고 났을 때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전에는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관심도 갖고 아 내가 여기에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다. 결국은 대학의 젊은 청년들이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는데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정책 사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수 교수님 말씀하시고 희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같이 공유해 보고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그 협력 거버넌스 특히 이제 함께라고도 말씀 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친하지 않은 또 다른 나의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가 지역 사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공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일단은 그쪽 자원을 가져와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라이즈 사업도 지금 그냥 대학의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가장 인구 소멸이든 뭐 지역이 당면한 그 문제들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과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든다면 대학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그냥 대학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자유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39분까지 시간을 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약하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우리 이수 교수님부터 지정 토론자 4분 같이 잠깐 발언 좀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잠깐 말씀. 반론이라기보다는 저기 우리 희고 교수님하고 알렉스 호엘에게 좀 질문. 예. 시간을 좀 고려. 예. 예, 간단하게 질문은 희고 교수님에게는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역 대학과 그 지방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협력을 해 나가고 계신지,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협치를 해 나가는지를 아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알렉스 호엘이 Hello, nice to meet you on Jeju Forum. I'm going to give 2 questions. One is your institute is cooperati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If so, do that. What is that? If not, why? Why does not cooperate with our government? Yeah. And another question is,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to revitalize the lifelong education in municipal government and local levels? What is your core advising factors to do it? Thank you. Shall I respond now or shall I wait for the next round? I can respond. 이거 잠깐만서 이거 선생님 먼저 하시고 호엘 선생님 하시도록. 근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그 일본에서도 뭐 대학, 기업 그리고 지역 뭐 지방자치단체 같이 뭔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마찬가지 과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네, 아까 지역 과제 해결 학습이란 말도 저도 썼는데요. 그때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민관 단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그리고 대학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가 같이 그 다양한 주제들이 참여가 필요하는데 관계자들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건데요. 그때 일본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 원택회의, 그러니까 원택회의라고 그 뭔가 그 사람 주제가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위원하는 그런 방향들이 많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일본에서도 지혜 거점 사업이라는 게 대학과 지역과 연결시키면서 많이 했지만 그 사업도 끝나면서 이제 평생교육, 생학습,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일단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도 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r. Well, your turn. Okay. Thank you. I will be very brief because I know that we're almost out of time. But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s. First of all, in terms of our collaboration with Korea, so we have worked quite extensively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 refer to as NILE. We've also, within the wider UNESCO family, participated in an event recently on digital technology and education. I don't remember the exact name, I think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 we have some engagements with ministries, but more so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t the local level, we work with individual cities because we have so many cities in Korea that are members of the network. We've also collaborated quite a lot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Lifelong Learning Cities and some other organizations. So yes, we do work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local level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second question about revitalizing lifelong education,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keep learning or to articulate lifelong learning as being purposeful and relevant to improve liv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So I think, the point that was discussed earlier about involving young people, if they can see the direct relevance of a learning opportunity for their own economic prospect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ir immediate local environment, keeping it purposeful and relevant, responding to the needs of different ages,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I think that has to be the starting point. And then the learning programs follow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So I'll stop there because I know that time is limited. But thank you for the questions. 네, 감사합니다. 그 미스터 호엘 씨가 그 팁을 하나 준 게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면 경제교육, 뭔가 좀 구체적인 실익을 줄 수 있는 교육, 경제 아카데미 이런 거 열으면 아마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좀 한 10개를 좀 해보면 함께, 공영, 공존, 거버넌스,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가치이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오늘 토론자 또 이 교수님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실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